어떤 아이는 안정이고 어떤 아이는 불안정이고 왜 아동의 애착 성향이 다를까요? 그렇다면 기질 때문일까요? 양육 때문일까요? 양육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살펴봅니다. 안정형 유아의 어머니들은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요? 안정형 유아 어머니들은 유아의 신호에 가장 민감했습니다. 신호에 민감하다는 건 아이가 울 때나 엄마를 찾을 때 바로바로 달려와서 왜 그러니 하고 이렇게 봐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 많이 화났구나, 우리 애기 많이 서럽구나, 짜증났구나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고 융통성 있게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와 심리적으로도 더 친했고 그건 안 돼! 이렇게 거부하기보다는 수용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협력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어머니들의 행동을 반응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욕구와 감정에 적절히 반응해준다는 거죠. 회피형 유아들의 어머니들은 어땠을까요? 안정형 어머니들이 아이의 신호에 그때그때 수용적으로 반응해 주었던 것과 달리 회피형 어머니들은 집에서 아이의 고통에 상대적으로 늦게 그리고 거부적으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아이와의 신체적 접촉도 좀 불편해했고 심리적으로도 감정 표현을 최소한으로 하고 경직되게 아이를 대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아이를 대해주고 싶어도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어쩔 때는 아이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형 유아의 어머니들은 어땠을까요? 아이에게 재빨리 반응해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거부적이었는데 어쩔 때는 수용적이었고 잘 안아주는 때도 있었는데 신체 접촉을 차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뽀뽀를 막 퍼부을 때도 있었는데 전혀 관심 없어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의 감정에 대한 반응보다는 자신의 상태나 감정이 더 우선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회피형 유아 어머니들과는 다르게 항상 아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진 않았고 사랑과 관심을 주다 안 주다 한 셈입니다. 불안형 유아의 어머니들은 그때그때 기분파로 비일관적으로 행동하며 아이에게 혼란과 불안을 심어주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안정형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면 엄마가 안정적으로 사랑을 주니까 배고플 때 우는 겁니다. 배고플 때마다 표현하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회피형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해봐야 사랑을 잘 주지 않고 냉담하게 대하니 그냥 달라고도 안 하는 겁니다. 불안형 아이들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으니까 확신이 안 들다 보니까 그냥 계속 시도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실패했어도 어쩌다가 한번 제대로 성공했을 때 더 중독되죠. 마찬가지로 양육자의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사랑을 주고 어쩔 때는 안 주니까 불안형은 다음번에는 진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랑에 집착적으로 중독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피형 아이들은 어차피 눌러봐야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애초에 누를 생각이 없는 거고요. 안정형 아이들은 3번 누르면 마지막은 꼭 나오더라. 이렇게 양육자가 돌봐주는 패턴과 규칙이 안정적이니 안정적으로 누르는 거고요. 이제 아이의 기질이 애착 유형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기질을 분류하는 방법은 많은데 크게 2가지로만 나눠보면 순한 아이와 예민한 아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격의 발견의 저자인 제롬 케이건 교수의 실험을 통해서 순함과 예민함 같은 기질적 차이를 구분해 볼게요. 케이건 교수와 연구진은 생후 16주 된 아이들 4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밝은 색의 모빌이나 봉제 왕구를 아기들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고 희석된 알코올을 면봉에 붙여서 코앞에서 냄새를 풍기는 등 아이들에게 한마디로 낯선 자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나요? 어떤 아이들은 팔다리를 흔들고 울음을 터뜨리고 몸을 들썩이며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웃기도 하고 옹알대기는 했지만 몸을 비틀거나 들썩이거나 울지는 않았어요. 낯선 자극에 울고 들썩이며 강하게 반응한 아이들을 우리는 예민하다고 볼 수 있고 별 반응이 없었던 아이들은 순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과 환경의 영향이 크지 않은 생후 16주 된 아기들이기에 그들의 반응이 그들의 타고난 기질을 보여준다는 거죠. 반면에 예민한 아이들은 조그만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순한 아이들보다 더 자주, 많이, 크게 울고 쉽게 달래지지 않았죠. 수면 습관도 일정하지 않아서 자다가도 쉽게 깨고 나면 또 옵니다. 부모 입장에서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건 순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고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심합니다. 부모의 필요한 심적, 육체적 상태는 아이를 기르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일관적이고 아이의 요구에 제때 반응해주고 싶어도 너무 예민한 아이를 기르느라 온 기운이 다 빠졌으면 육아가 내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을 거예요. 연구진은 아이들이 16살이 될 때까지 관찰해봤습니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아이들은 소심하고 불안해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했고
둔감한 반응을 보인 아이들은 느긋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자랐다고 해요. 애착과 관련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예민한 아이들은 불안형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순한 아이들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질, 양육, 이런 애착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양육자가 아이에게 일관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반응해준 아이들은 안정형 애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이에게 좀처럼 말을 걸지 않거나 혼자 울게 내버려 두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화내거나 지루해하는 아이에게 적절히 반응해주지 않으면 그런 아이들은 회피형 애착이 많았습니다. 양육자가 비일관적으로 반응한 아이들은 불안형 애착이 많았고요.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들은 안정 애착이 될 확률이 높았지만 순한 아이여도 양육자가 적절히 반응해주지 않으면 불안정 애착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불안정 애착이 될 확률이 높지만 또 양육자가 적절히 반응을 잘해주면 안정 애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기질, 아이가 받는 양육뿐 아니라 삶의 여러 경험들도 모두 애착 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것도 아이의 애착을 결정짓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100% 부모 탓만 할 수는 없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자기 탓만 하면서 죄책감에 너무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고 영향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도 부모를 키우고 가르치고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살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이 아이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아이고 부모는 어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른 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세대를 거쳐 지식을 전수하고 일평생을 배운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른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 더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지구별로 놀러오라고 부른 손님인 자식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대접해줘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요.